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은 변호사 손수호면서 법학 박사 네. 손수호로 나와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실제로 법학 박사가 맞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아니, 왜 제가 오늘 왜 법학 박사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을 눈앞에 두고 네. 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법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흔쾌히 오케이 하셨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전 국민이 강제로 법 공부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음. 법을 알아야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쉽게 궁금증을 풀어주시고자 나와주신 법학 박사 손수호 변호사. 일단 어제 밤에 기각된 체포 적부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저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체포되면은 48시간 밖에는 이게 어차피 적용이 안 되니까 네. 적부심 신청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이게 적부라는 게 예.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예. 이거 가리는 거고요. 법원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효용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48시간 후에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예. 그 단계 가서 다투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고 기각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때이른 승부수가 대실패로 끝났다. 대실패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완벽한 자충수였다. 어. 변호인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더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이 체포적부심이 생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네. 수사와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원래.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서는 어제 있었던 이 체포적부심이 대단히 엄청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아, 그 정도로까지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이 내놓을 주장이 예.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어허. 그동안 대통령이요, 실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을 펼쳤지만 네. 사실 법적인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내란죄 유죄와 파면 결정이 예측됐습니다. 내란죄의 증거가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수사의 절차와 형식 지적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는 날 수사할 권한이 없다. 또 영장을 왜 관할 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절차가 잘못됐고 그에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니까 증거 능력 없다. 예. 유죄 판결 불가능하다. 이런 흐름으로 가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다른 법원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 번 언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하면서 논리가 상당히 깨지게 된 그 앞으로는 이제 무슨 논리를 내세울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뭐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법적으로 정치적으로야 영향력이 있겠고 또한 지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믿고 따르고 또 앞으로 더 그런 세가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나는 무조건 대통령 측 지지할 거야 라고 하는 법조인 아니고서는 사실 상당히 무리한 주장들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왜 내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거야? 이거 법원 쇼핑, 즉 영장 잘 내줄 곳 골라가지고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거 아니야? 라는 논리. 네. 법적으로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처리할 때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선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 했으면은 애초부터 논란거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법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관례긴 해요? 일반적인 거긴 해요? 왜냐하면 네. 공수처법 31조에 보면 네.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의 경우에 이 법원이 정해져 있어요. 중앙지법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체로 네. 그렇게 청구를 했었고 이 사건 전에도 공수처가 수사했던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왜 늘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만 네. 서부지법이야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건 며칠 전에도 공개적으로 주장했죠. 네. 공수처법 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했는데요. 약간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법 31조라는 거는 공수처가 기소를 하는 사건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인데 네. 근데 대통령 측이 밝힌 것처럼 이거는 이 사건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후에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검찰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봐도 중앙지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법원도 그렇고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우선 법원의 전속적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어떤 행위를 할 때 특정한 법원에 해야만 한다. 전속권. 네네, 전속적으로 예, 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에는 그런 관할 법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간다는 거죠. 형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입니다. 법상 관할 지방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라.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 가장 기본이 토지 관할인데요. 네. 이게 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네. 범죄지, 또 피고인의 주소, 또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거든요. 그래서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자, 이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사권이 없다. 네. 이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한테밖에 없다. 근데 왜 공수처가 이러느냐? 네. 이건 어떻게 자, 생각하세요? 이것도 논란거리가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면은 이제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계속 지금 공수처 네네네네.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반면 보수적으로 본다면, 예.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면 문헌상 해석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애초에 공수처의 취지가 부패범죄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확장시키는 거는 공수처 만들 때 논의와도 이거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제 판단을 통해서 또한 그 전에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 갖고 있다는 판단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제 굉장히 결정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장을 할 수는 있었다고 보지만 네네네. 서부지방법원에서도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미 그걸 네. 클리어하게 법원에서 맞습니다. 얘기를 해줬기 예.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 네, 물론 대법원에서 나온 최종적인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원의 판단이 누적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예. 더 이상 이거를 불복하는 것은 트집 잡기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첫날부터 진술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데 일단 묵비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긴 많아요. 어때요? 많지는 않죠. 물론 진술거부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네. 답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법적으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네, 네. 이거 화가 많이 나서 수사기관에 항의를 하거나 수사가 강압적이다. 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왜 나만 잡냐 억울하다 등등등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아무리 봐도 반박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만 기다려라. 법정에서 보자. 즉 이 수사에 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나 잘못 없습니다. 저를 왜 기소합니까? 저 재판으로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 재판 가도 무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거 증거 있고요. 제 설명 이렇습니다. 저 기소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차피 기소할 게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아예 수사 단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서 다투겠다. 기소를 할까 안 할까? 안 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막 네. 열심히 조사에 응답하면서 아님을 주장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기소할 게 뻔해 보일 경우에는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사라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건데요. 예, 예. 이제 피의자가 진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인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해서 의견서를 써가지고 제출하고 강하게 호소를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보여요. 그럼 어차피 이 수사에는 어차피 기소가 된다. 아하. 법적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조사를 뭐 묵비권 행사한 다음이건 어쨌건 조서는 어쨌든 나왔는데 날인도 거부했다 그러잖아요. 네, 법상 서명 날인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어요. 아, 예,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면은 나중에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도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조서 작성한 거 내용 부인하면 어차피 증거 능력 없어요. 그렇군요. 네, 물론 뭐 탄핵 증거라든지 이런 그 간접적인 효용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커 보이지 않고요. 결국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진술거부권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고 연장선으로. 법적으로 큰 의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구속으로 갈 겁니다. 예, 뭐 체포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별
별 의미 없이 끝나버렸고 그러면 구속영장 신청을 할 텐데 구속 가능성 몇 퍼센트 보십니까? 제가 의뢰인들이 항상 질문할 때도 숫자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릴 가능성도 있고. 근데 저 여기서 잠깐만요. 한, 예, 한 예.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선입견도 다 제외하고 네. 그냥 법률 과정인 시점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퍼센트? 구속 가능성 네. 100%. 100%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아니 틀리시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100이라고 말씀하세요? 안 틀립니다. 안 틀립니까? 네,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뭐 구속 적부심사도 있고 이거 아마 다 신청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에서. 다 하겠죠. 네. 하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이미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의 소명 뭐 충분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관저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습니다. 또 진술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명 날인도 안 했습니다. 도망 염려나 증거인멸 염려까지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하겠죠, 공수처가. 아니 근데 잠깐만요. 다른 건 알겠는데 도망 염려까지도 예. 인정이 될 거라고 관저가 딱 정해져 있는 대통령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까지도 힘으로 거부했기 하지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어떤 행동을 할지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보시죠. 네네. 그리고 사실 이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네.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요 본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로 조금만 더 준비해 오신 거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희가 드린 질문들. 요거 하나는 좀 그럼 이것도 역시 객관적으로 네네.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언제쯤 그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건가? 네.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뭐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헌법재판소의 영상들을 볼 때 네. 빠르게 나올 것이다. 2말 3초 정도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3월까지도 안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월 안에 끝날 수도 있다? 네. 아까 안철수 의원은 3말 4초 본다 그러셨는데.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네,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자, 예. 못다한 질문들이 제가 좀 남아가지고 요거는 잠시 후에 댓글쇼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손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손수호 박사님이 진짜 제가 궁금하다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정리를 잘 해오셨네요. 근데 제가 계속 손 박사 하니까 네네. 혹시 이게 뭐 별명 부르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별명이 아니고 진짜 박사시죠? 박사학위를 언제 따셨죠? 한 2년 됐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2, 3년? 네,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중에 박사 학위까지 도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죠. 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게 아까워서 그냥 학위까지. 예, 뭐 따셨구나. 수업료는 다 내놨으니까. 예. 사실 학위 논문 쓰고 통과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석사까지 따고 나서 멈추다가 그래도 박사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네. 직업을 가지면서 박사를 가면 그렇게 어렵다면서 공부하기가. 8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제 주변에도 많이 봤거든요. 네. PD들 중에도 뭐 신문방송학 박사 이런 거 시작했다 포기하는 사람 제가 여럿 봤는데 그래서 네. 끝까지 하셨네요, 손 박사님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자, 법조계의 박사 네. 손 박사와 함께 풀어가는 법률 Q&A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이 탄핵 심판의 뭐 이런 이슈들을 쭉쭉 봤을 때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시냐. 이거는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 달라서 틀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2월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또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주장도 귀담아 들었고 또 절차상 문제가 없이 단단하게 거쳐가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헌정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수호거든요. 이 탄핵 심판 절차라는 것은 헌법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고 막아내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했던 행위들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또한 헌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스스로 헌법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겁니다. 이미 뒤집어 엎었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은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보다 지금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 아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내를 보셨고 아까 안철수 의원은 3말 4초 정도 본다 그러고 제 주변에는 2말 3초 이렇게 얘기하는 또 뭐 기자나 이런 분들이 꽤 있고요. 증인 신문이 좀 변수가 돼요. 그래서 예. 증인을 몇 명을 신문할 거느냐 뭐 계속 정해지고 있습니다만 또 예.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 아하. 또는 증인이 좀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저 언제 이후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변수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소추위원 측에서는 국회 측에서는 증인을 그렇게 많이 부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빠른 탄핵 심판을 원한다면 그 정도로 사안 자체가 명확하고 꼭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구속 가능성은 100%다 이렇게 또 보셨는데요. 앞으로 조금만 돌려가지고 아까 체포적부심 얘기할 때 체포적부심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사 얘기할 때 하나 제가 궁금했는데 빠뜨린 게 있어요. 어제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다 하면서 나 조사받으러 안 나가겠다 했거든요. 첫날은 관저에서 공수처로 호송이 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물론 묵비권 행사이지만 이건 뭐 피의자가 쓸 수 있는 권리니까. 그것도 조사 받은 거예요. 묵비권 행사도. 네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서울구치소 대기실로 갔는데 그 다음날 조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가겠다 이랬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 네, 이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요. 예.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인치를 하는 거예요. 즉 데려와서 놓는 겁니다. 공수처 조사 장소에. 놓는 거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데려다 놓는 거.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다시 또 돌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후속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영장의 효력이 있는 동안은 잠깐 구치소에서 머물고 주무시고 다시 나와라. 다시 데려오겠다 이건데 이 말은 곧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강요할 수 없고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오지 않겠다는 결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제 오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공수처도 알겠다. 그러면 오후에 조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못 나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도 안 나올 겁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구치소에 머물겠다고 하면은 찾아가서 조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봅시다 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힘을 동원해서 여러 사람이 가서 양쪽 팔 붙잡고 뭐 들듯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구속영장의 경우에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국 사건이에요.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건데 조사받다가 이제 구치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강제로 데려왔습니다. 이거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속영장에는 강제로 데려와서 끌고 와서 조사 장소까지 오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아서 문제가 없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체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단순히 구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인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면 체포영장도 인치, 구금 그런데 또 인치에 더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강제 인치. 이런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약간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구속이잖아요. 하지만 구속과 체포는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그러네. 그리고 체포보다 구속은 조금 더 강한 요건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도 무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속으로 가겠다. 어차피 이거 구속영장 신청할 거니 어차피 할 거니까.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하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몸에 손을 대면 그것도 또 난리가 날 텐데. 난리가 나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건강상 이유로 안 나오겠다는 것도 오케이. 그럼 나오지 마십시오. 네. 그냥 저 오늘도 안 나가려면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 아마 구속영장 신청으로 바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나저나 이 체포 적부심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나름의 의미가 좀 있었어요. 예전 언제요?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그 시절에는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적으로는 별로 얻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48시간인데. 별로 효용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의 의미로 좀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의 저항이냐면
나는 이 지금 이 정당성이 없는 권력, 이 권력이 행사하는 공권력에 나는 저항한다. 예, 나 순응하지 저항한다. 않겠다. 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는 거네요. 맥락이 참 정반대이기도 하지만 비슷하기도 하고 비슷하지만 반대이기도 한 거죠. 상황 자체가 다른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실리는 사실상 없는 게 체포적부심. 그래서 네. 거의들 안 쓰는 건데 쓰는 경우는 옛날에 네네. 예, 뭐 저항의 시민운동하고 운동할 때 저항의 의미로 썼고 네네네. 지금 윤 대통령도 실익은 없었을 거라고 실익이 있었다고 판단했나? 아무튼 뭔가 저항의 네. 의미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네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네. 아예 체포한 다음에 48시간이잖아요. 예. 이거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하면 그 판단 나오기 전에 예.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럴 수 그래서 그 있었어요. 판단을 회피해 버렸거든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예 체포적부심 관련된 자료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한테 보내가지고 함께 판단해라. 그랬더니 또 우회책이 나옵니다. 아예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 야 이렇게 기소해버렸어? 그러면은 체포 단계는 끝난 거네. 그래도 판단해라고 법에 추가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사건은 뭐 이 체포적부심은 그렇게 역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댓글쇼로 넘길게요. 아, 금요일에 댓글쇼. 이거는 지금 미니 댓글쇼고 뭐냐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포고령 그거 김용현 국방장관이 썼고 그 과정에서 김용현 장관이 옛날 거를 잘못 뺏겨가지고 그 1호 있잖아.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1호 국회의원들 정치 활동 못하게 뭐 하는 거 막아라 했던 그게 지금 가장 위헌적이라고 하는 거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용현이 잘못 뺏겨가지고 옛날 거를 잘못 뺏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라고 하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가 그 무슨 소리냐? 이거 대통령이 다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마지막에 사인한 거다. 우리가 잘못하고 이런 거 아니다. 베낀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그동안 쭉 일치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처음으로 포고령의 1호를 놓고 의견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아까 박순봉 기자가 그랬나요? 뉴스연구소에서 어떤 그 관전 포인트를 줬냐면 김용현과 윤석열 두 피의자가 서로 자기 살겠다고 지금 다른 길을 가는 걸 택한 것이냐? 아니면 김용현과 김용현 변호사가 의견이 지금 다른 것이냐?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전히 한 뜻인데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 살리려고 지금 다른 길을 택한 거냐? 요거 관전 포인트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예.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과 별개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굉장한 확신과 신념과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동안의 어떤 그 변호 이력들을 보면은 네. 누구보다 부정선거를 확신하고요. 또한 누구보다 이 국회 특히 야당이 의석수에 기반해서 이제 줄 탄핵을 하고 국정을 방해하고 마비시키고 그게 헌법 파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 그 변호사분들의 그동안의 네. 어떤 뭐 글이라든지 행보를 봤을 때 네. 그건 몰랐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변호인을 위한 변호 활동이 아니고 네. 물론 동시에 동시에 의뢰인을 위한 예. 그런 변호가 되겠습니다만 예. 그와 별개로 이 변호인들이 단순히 그 의뢰인에게 뭐가 이익이 될까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자체의 어떤 확신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대통령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걸 인정해 버린다면 이 변호인들은 신념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잘못 뺏겨서 옛날 거. 네. 그 베꼈다는 거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국회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거는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 저희가 거네. 의도한 게 아니고요. 실수로 들어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할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동의할 수 없겠고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입장은 많이 충돌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충암파의 쿠데타를 함께한 사이라 하더라도 막상 처벌이기에 처하면 의리 없어요. 의리는 없고요. 앞으로 갈 길 서로 갈 거고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짧게 할게요. 예. 어제 체포적부심에서 기각결정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불복하면 어떡하냐. 체포적부심에 대한 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절차가 있어요. 법에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 즉 불복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또 무시하고 다른 절차에 또 호소해서 뭔가 또 이의 제기를 하고 또 헌재로 갈 수도 있나 이걸 갖고? 가봤자 뭐 소용은 없습니다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오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또 속보에 의하면 윤 대통령 측이 불법이 해소되지 않아서 오늘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대로의 행보가 오늘도 보여질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바로 그냥 구속영장 신청으로 더 이상 조사 없이 갈 것 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